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 의학인데요. 현대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윤리적 문제들에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파고드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첫 부분, 저자가 과연 어떤 이야기로 문을 여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책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저자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생명을 보는 두 개의 큰 시선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윤리 기준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또 그 뒤에 숨은 세계관이라는 키워드가 이 모든 걸 어떻게 꿰뚫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자는요, 처음부터 막 어려운 이론을 꺼내지 않아요. 대신에 한 나라 전체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놨던 우리도 잘 아는 어떤 실제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파스칼의 말을 빌려서 저자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혹시 우리 정말 중요한 건 못 보고 너무 사소한 거에만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닐까요? 생명윤리 문제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바로 황우석 스캔들이죠. 저자는 이 사건을 그냥 하나의 과학 스캔들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국익이나 돈 같은 것들 때문에 윤리가 무너지면 과학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 생명공학이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도 저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치 생명이 뭐랄까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를 하고 조작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상황을 아주 강력한 비유로 표현합니다. 바로 기독교 생명윤리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건데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국 땅에 끌려가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뻔했던 것처럼 지금 생명윤리도 상업주의나 물질주의라는 낯선 세계관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로가 된 현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을 낳을까요? 저자는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생명윤리 논쟁들이 사실은 딱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봐요. 신성한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생명의 가치도 상황에 따라서 유용성이나 편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이 두 관점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저자는 나이젤 캐머런이라는 학자의 분석을 빌려서 이걸 설명하는데요. 처음에는 생명을 없애는 문제, 그러니까 낙태나 안락사 같은 거였죠. 그러다 이젠 생명을 만드는 단계로 가요. 시험과 낙이나 복제처럼요. 그리고 지금은 생명을 아예 조작하는 단계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자는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정복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사실은 그 힘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생명은 절대적 가치다 같은 대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쉽게 무너질까요?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특정하고 또 아주 강력한 방법이 사용된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 방법을 의료의 멜로드라마화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극단적이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사례 하나를 딱 들고 와서 사람들 감정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저 경우는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법이나 윤리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 과정인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언론이 아주 비극적인 사례 하나를 집중 조명해요. 두 번째,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려서 원칙에 대한 토론은 쏙 들어가 버리죠. 세 번째, 동정심 때문에 그 예외적인 행동이 합법화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한번 뚫린 예외가 어느새 새로운 기준, 새로운 규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자가 드는 예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아주 비극적인 성폭행 사례를 내세워서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 한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수를 위한 안락사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시각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더 큰 원칙을 무너뜨리기 위한 감정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쟁의 가장 깊은 곳, 그 뿌리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세계관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는 과연 가치 중립적일까요? 저자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의료는 순수한 과학일 뿐이다 라는 현대사회의 믿음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저자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신발이 발에게 명령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의료기술이나 이익이라는 신발에 생명의 가치라는 우리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아주 충격적인 개인적 경험을 꺼내놓습니다. 1994년 루안다 대학 살 때 의사로 일했던 경험인데요.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저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복음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저자는 이 루안다에서의 깨달음을 현대 서구 사회로 가져옵니다. 합법화된 낙태 문제를 보면서 루안다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단절을 본다는 거죠. 즉,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을 지배하는 세계관은 전혀 다른, 그래서 법의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걸 용납하는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의료는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그 밑에는 항상 어떤 세계관이 깔려 있다는 거고요. 모든 논쟁의 핵심은 결국 생명을 절대 가치로 보느냐, 상대 가치로 보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또 멜로드라마화라는 감정적 전략이 윤리 기준을 바꾸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결론은 개별 사례를 따지기 전에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강론을 고민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큰 원칙, 원론이 먼저 서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이걸 이스라엘 특공대에 비유해요. 미군 특공대는 특정 시나리오별로 훈련받지만 이스라엘 특공대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응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배운다는 겁니다. 생명 윤리도 바로 이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결국 저자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우리 모두는 어떤 윤리적 근거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할지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질문은 이제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무엇이라고 믿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단순히 의료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